일단 논문 되게 떨리네요 오늘. 제가 지금 작년에 한 거 보니까 마지막 일세가 9월 달이었더라고요. 작년. 네네. 오랜만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할 논문은 Reducing Simulator Sickness with Perceptual Camera Control이라는 주제고요. 사실 이 뭔가 모션 시크니스에 관련된 그 논문들이 있다는 건 알았고, 저도 뭐 연구에 마음은 없지만 그 관심 있는 주제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를 발표하기에는 지금 연구실의 주제와 좀 동떨어진 논문들을 요새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좀 그 최근 논문 중에 조금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논문으로 하나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목만 보면 아시겠지만 모션 그 시뮬레이터에서 그 시크니스를 줄여주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한 거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을 어떻게 논문으로 했을까 궁금해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은 이 모션 시크니스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면은 사람의 눈과 전정기관의 그 오차 때문에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HMD를 끼면 다음과 같이 아픕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자, HMD를 꼈을 때 어떤 그 모션, 정전기관의 모션과 실제로 비주얼과 맞춰주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진짜로 실제로 맞춰주면 돼요. 움직이는 대로 화면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시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해주자니 공간에 제약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방향을 조금씩 바꿔감으로 해서 그 모션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좁은 공간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의 어떤 그 움직이는 방향을 조금씩 보정해주는 형태로 논문도 진행된 게 있고요. 그 다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비주얼적인 게 그 시크니스 그 차이가 오는 부분을 그러면 어떤 그 카메라 파라미터를 조금 바꿨을 때 모션 시크니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카메라 파라미터를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 필드 오브 뷰를 키워가지고 그 시크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뭔가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는 그 VR 어떤 컨텐츠의 화자의 의도를 없애는 그 약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어,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카메라 트레젝토리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합니다. 약간 제목은 저렇게 적어놨는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사람이 앉아서 VR을 감상할 때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제약 조건만 가지고도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컨트리뷰션은 세 개가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은 정말 딱 이 논문의 흐름과 그 일맥상통한데요. 첫 번째는 그, 그 시뮬레이터의 시크니스와 그런 외 어떤 카메라 트레젝토리와 왜 그 멀미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요. 그 유저 스터디를 기반으로 어디서 멀미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모델을 만들게 돼요. 모델을 수식적으로 디파인을 하고요. 그렇게 디파인한 모델을 가지고 멀미가 일어나지 않는 카메라 트레젝토리를 그 원래 있던 카메라의 패스를 유지하면서 그 최대한 멀미를 하지 않는 그 트레젝토리를 생성하는 형태로 논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그럼 먼저 그 멀미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디파인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논문 그 디파인하는 거는 지금 요 G, LU라는 요 그 함수만 디파인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G라는 값이 얼마나 멀미를 하는가에 대한 수치적인 얘기고 U는 이제 멀미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에 대한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럼 이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뎁스나 카메라 움직임에 따른 옵티컬 플로우가 그 크면은 멀미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작으면은 멀미가 덜 일어난다. 그 말인즉슨 카메라가 움직일 때 뎁스가 더 깊으면은 옵티컬 플로우가 작아지니까 뎁스도 영향이 있다.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과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 주변의 것들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그 멀미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어트리뷰트들이 어떤 파라미터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씬의 뎁스 정보 그리고 트랜스레이션 그 카메라의 움직임 정보와 그 회전 정보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유저 스터디는 먼저 뎁스가 사람의 멀미에 영향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다른 씬을 세 개의 다른 씬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씬들은 뭐 처음에는 그냥 스피어가 돌아다니는 씬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숲과 그다음에 그 저희가 흔히 보는 도시 환경에 대한 씬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카메라는 그 수평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 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움직일 때 3m 떨어진 거, 6m 떨어진 거, 9m 떨어진 거 이런 식으로 거리를 뎁스를 조절을 해서 사용자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Actual study to discover relevant 네, 이런 factors 식으로 such 쭉 as scene 오른쪽으로 content and 이동하면서 다른 뎁스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씬당 60초씩 보여줬고요. 그리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씬에서 세 개의 뎁스가 있는데요. 그거를 두 개를 무작위로 두 번 선택을 해서 보여주게 한 뒤에 뭐가 더 멀미가 나느냐를 선택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6번의 걸 가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한 시, 네? 네, 그 일부러 그 복사를 해놨는데 저도 방금 발견했는데요. 한 명이 황공포증 때문에 그 중간에 멈췄다고 해서 한 명이 빠져 있어서 1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부러 틀려놓은 발견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가장 멀미가 심한 거를 선택을 하게끔 해가지고요. 그 T테스트 그 테스트를 돌려 보니까 뎁스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션과 관련된 거는 이제 리테일 스토어 그 사람들이 흔히 가는 소매점에서 돌아다니는 씬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 11개의 그 자극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거 5개, 그 다음에 로테이션 5개,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하나 해가지고 11개를 11개의 씬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하나당 10초씩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이 논문들 유저 테스트 여기 적진 않았는데요. 이게 멀미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을 굉장히 충분히 줍니다. 뭐 한 번 보고 30초 쉬고 한 번 보고 60초 뭐 한 텀이 끝나면 60초 쉬게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못 하겠다 싶으면 바로 멈춰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조합이요? 명시돼 있어요. 그게 서로 그러니까 각각만 보고 싶어서 했다라고 명시.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좀 논문에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케이스가 실험하는 사람의 한계가 되게 다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식으로는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11개 씬에다가 이것도 2개씩 보여줬는데 2개씩 보여줄 때 보시면은 테스크의 두 번째 보시면은 2개씩 보여주는데 그 트랜스레이션과 로테이션 중에 하나씩만 뽑아서 2개를 보여줬다 그래요. 그게 좀 약간 이해는 안 가거든요. 저 같으면은 멈춰 있는 거 뭐 트랜스레이션 끼리 중에 2개씩 뽑아서 보여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여줄 때는 하나씩 뽑아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어지러운지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뭔가 왜 그렇게 했냐는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가 좀 더 덜 심한 불편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선택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비교군을 다 한 번씩 봤다고 하는데 이거 한 번 볼 때 10초라는데 약간 그러면은 지금 좀 이렇게만 딱 적혀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10초씩
여섯 개니까 6개라는 거는 멈춰 있는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러면은 10초씩 36개 케이스를 봤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제가 이 중에서 6번의 그 셋만 만들어서 비교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36번을 다 진행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왼쪽에 밑에 보시면은 로테이션과 엑셀레레이션 그 그래프가 있고 그 지축은 얼마나 그 가속도에 보팅을 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로테이션이 작을 때는 그 가속도에 관련된 게 더 멀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속도가 회전이 클 때 가속도가 점점 회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 쪽이 더 멀미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경향성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아노바 테스트로 돌려서 그 멀미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다라고 이제 논문에는 써여 있긴 하는데요. 약간은 저라면 이거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아노바 테스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 스스로도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결론은 어쨌든 이 두 개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유저 스터디로 이러한 세 요소가 멀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ATI 그 픽셀 IJ라는 위치에서의 그 오브젝트의 가속도,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바라봤을 때 가속도가 보시면 IT라는 그 값은 거기 그 좌표에서 움직일 때에 그 화면이 뭔가 움직일 때 멀미 정도 요소를 나타내고요. IR은 그 점이 로테이션하는 정도에 따라 그 멀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T는 IT는 그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크고 그다음에 뎁스가 멀면 멀수록 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식이 저렇게 나오게 되고요. IR은 저것도 그냥 회전이 더 많이 일어나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저 WR이라는 값을 바로 저런 식으로 수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논문에서 그 제안하는 그 비주얼 VVCM 모델의 저 모델이 수식이 저렇게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논문에서 가장 좀 놀라웠던 부분은 그 다음 부분 다다음 부분이구나. 다음 부분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 다음 부분은 지금 보면 WIJ라는 대문자 W가 아직 디파인이 안 돼 있는데요. 저거 같은 경우에 이제 멀미를 할 때 그 주변 시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는 관련 연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우시안을 뒤집어 가지고 이 수식을 보시면 요 가우시안 요거 빼고 요걸 보시면은 그냥 이미지 한 장에서 가운데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진 가우시안 분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그 노멀라이즈 한 게 밑에 식이고 그걸 바로 위에다가 적용을 한 게 저 대문자 W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문자 W 같은 경우 이거를 넣게 되면 주변에다가 좀 더 웨이트를 많이 주는 형태의 수식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 다음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제가 처음 이렇게 푸는 걸 처음 봐서 그러는데 보시면은 그 여기서 수식 중에 아직 얘기 안 한 게 WT와 WR이 있습니다. 저거는 웨이트 파라미터고요. 웨이트 파라미터인데 보시면은 요 대문자 W는 여기 이제 웨이트고요. 요거는 요거입니다. 요게 여기로 들어오고요. 쟤는 웨이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유저 파라미터라고 얘기할 줄 알고 논문을 봤는데요. 이제 신기한 게 지금 일단 이 수식을 보면은 수식이 그 컨스탄트가 딱 세 개가 있습니다. WT, WR, 요거 그리고 시그마.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 시그마도 그냥 넣어주나, 뭐 WT, WR도 그냥 넣어주나 했는데 신기한 게요. 이 관련 연구들이 있는데 이 관련 연구가 이 관련 연구를 보진 못했으나 뭐 베이시안 메소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유저 테스트를 두 개씩 짝지어서 하나씩을 선택하는 그 프로세서를 가졌을 때 그거를 스코어를 매겨줄 수 있는 실제로 수치화줄 수 있는 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그 유저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씬별로 어떤 씬이 어떤 씬보다 더 멀미를 한다라는 정보는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런 어떤 그 이기고 지고의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럼 저희는 이 씬이 들어가면은 어떤 스코어가 나오면 좋다라는 거를 이미 유저 테스트해서 결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를 빼고는 저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에요. 뎁스나 가속도나 뭐 로테이션이나. 그러면 이제 그 파라미터와 저희가 스코어를 계산할 그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스코어를 가지고 이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옵티미제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위에 그 시그마랑 WTWR이라는 고정된 숫자가 하나 딱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 맞진 않지만 이제 논문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다른 그 데이터셋에 돌려보니까 이 정도 에러면은 쓸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논문을 계속 풀더라고요. 좀 놀라웠던 거는 이런 논문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유저 스터디한 거를 수치화해서 모델을 만들었다는 게 좀 복잡해 보였는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이 논문의 유일한 하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은 위에 지금 이 파라미터들을 다 튜닝을 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씬이 하나 들어왔을 때 얘가 얼마만큼 멀미를 할 것이라는 걸 수치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수식만 갖고 있으면은 멀미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모든 걸 다 빵으로 주면은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 값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 빵이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거를 다른 것과 조합을 해서 카메라 패스와 조합을 해서 옵티미제이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옵티미제이션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곱을 넣어갖고 옵티미제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살짝 조금 의아한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WT와 WR을 저희가 지금 정했는데 보시면 여기를 제곱을 해갖고 옵티미제이션을 해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럼 이 웨이트 파라미터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제곱이 되게 되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웨이트 파라미터도 약간 뭔가 그 제곱을 하게 되면 그 변화하는 폭이 바뀌니까 웨이트 파라미터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하긴 근데 미분을 하면은 근데 미분을 해도 어쨌든 얘네 두 개의 비율이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이게 제가 좀 이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웨이트 제곱을 네. 이게 그런가? 이게 근데 미분을 하면은 저 상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예. 예. 그런가? 저는 제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상수도 같이. 네. 네. 음, 네,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수는 제곱을 해도 미분해도 어쨌든 고정된 숫자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근데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제곱이 아니면 저는 이게 이렇게는 못 풀지 않을 그냥 저 위에대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네.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네. 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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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이에 오티미제이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저거는 그냥 펑션입니다. 뭐 상수값으로. 네, IJ를 넣으면은 그냥 바로 숫자로 바뀌어요. 주변이 더 큰 값, 가운데로 갈수록 빵에 가까운 값. 저 이거 좀 잠깐 끄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빨리 가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앞선 수식은 이제 멀미에 대한 수식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는 이제 옵티마이징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요 AT라는 그 가속도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 가속도 값을 요 IT에 들어가는 가속도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수식인데요. 보시면은 어떤 IJ라는 점위에 그 카메라와 카메라 오브젝트 간의 그 차이,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 수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수식을 쭉 나열하다 보면은 이 논문에서 그 수식을 그 근사를 하다 보면은 현재 카메라의 다음 위치를 넣어주면은 저거를 구할 수 있게끔 수식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WR의 경우에도 실제로 그 오브젝트와 카메라의 회전하는 정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근사를 하게 되면은 그 카메라의 다음 회전 정보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 오브젝트가 회전을 해서 멀미를 일으키는 요소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앞선 정리된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 카메라의 속도와 다음 카메라의 회전 정보를 넣어주게 되면은 저희는 그 씬에 대해서 다음에 얼마만큼 멀미를 할지에 대해서 수치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패스를 유지하는 에너지 텀인데요. 그거의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스페셜 매칭이랑 템포럴 매칭인 텀이 있는데요. 이 수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지금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첫 번째 텀은 컨투어 텀이라고 해가지고 그 얼마만큼 일단 잠깐만 저 수식이 약간 저 수식이 지금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말았다 하는데요. 이게 자 일단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P햇은 원래 카메라 원래 그 디자인돼 있는 카메라 그 순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3D 베지의 컵으로 P 세타 K라는 걸로 피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팅을 해주고 난 뒤에 포워드 디렉션은 어떤 베지의 커브나 그 카메라 포지션에서 이 카메라가 다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유닛 벡터가 되게 되고요. 그 P 바라고 읽어야 되나요? P 위에 이 점 바의 경우에는 그 베지의 커브 피팅한 것과 원래 내가 그 인풋으로 주어진 카메라 패스의 그 차이가 P 햇입니다. 그래서 그 P 햇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P 햇을 가지고 아래 수식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밑에 수식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카메라가 얼마만큼 현재 포지션에서 더 앞으로 갔는지 뒤에가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 더 앞으로 가 있으면 큰 값이 나오고요. 옆으로 가 있는 건 상관없고, 그러니까 앞뒤로 카메라가 이렇게 쓱 패스를 따라가면 좋은데 패스가 이렇게 앞뒤로 지글거리는 걸 막는 게 이 두 번째 패스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패스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 따라가는 방향성을 이렇게 너무 흔들리지 않고 방향성을 맞추기 위한 패스로 제가 예상을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좀 수식을 그려보니까. 그래서 이 스페셜 매칭의 경우에는 그 2017년 저 논문에서 저렇게 썼다고 한 걸 그냥 가져왔고요. 그 뒤에 논문은 템포럴 매칭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게
역함수여가지고 그 어떤 속도에 대한 그 베지의 커브 파라미터, 베지의 커브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 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인풋들이 VC K 플러스 1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의 속도에 다음 속도에 대한 걸로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수식을 앞에 거 보면 EU가 아까 멀미에 관련된 식이고 EQ에 관련된 게 EP에 관련된 게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카메라 패스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람다를 하나 적용을 해가지고 그 옵티미제이션을 걸면은 저희가 최적화된 카메라 패스를 찾을 수 있다가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레귤라 이게 이게 영어가 안 되네. 뭐지? 이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텀이 더 들어가는데요. 이 텀의 경우에는 그 카메라가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빠른 오브젝트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오브젝트랑 카메라랑 많이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빠른 오브젝트가 갑자기 들어오면 카메라가 갑자기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게 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한 텀이 오른쪽에 있는 텀입니다. 파라미터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대로 적용을 했을 때 리절트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We conducted both user study and numerical 왼쪽이 analysis. 원래 제한된 거고 They showed our 오른쪽이 system can reduce visually induced motion optimization sickness 식입니다. while preserving the original storytelling intentions. 사실 제가 뺐는데요. 임플리멘테이션에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리얼타임을 좀 구현했는지. 아닙니다. 네, 가만히 있는 거. 이 옵티미제이션 수식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옵티미제이션 수식 자체가 어떤 그 변화량을 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물체가 없다 보니까요. 그 값을 적게 하려고 하면은 카메라가 좀 더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옵티미제이션 수식 자체가. 옵티미제이션 수식에 뭐 어떤 전체 뎁스를 맞춰야 된다 이거는 없고요. 뭔가 그래서 조금 결과들이 보면 사실 살짝 좀 다 느려집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요. 워낙 많이 써먹으면은 다들 이렇게 딱 고정한 상태로 감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저희 프리디자인에 나오는 것도 약간 조금 논문에 이게 돌면서 봐도 좀 멀미를 줄이는 방법이었으면은 좀 괜찮겠다 했는데 실험 자체를 애초에 이렇게 멈춘 상황에서 일정한 상황에서의 모든 거를 다 감안한 상황이에요. 다음 질문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고요. 결과만 봐서는 모든 걸 다 천천히 틀기만 하면 멀미를 줄일 것 같은 것처럼 보여서 그 수식을 보면은 사실 가장 멀미를 안 하는 상태가 그러니까 카메라 패스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멀미 안 하는 상태는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수식에 옵티미제이션 하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리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느려서 그런 건지 그래서 좀 멀미는 좀 덜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쉬면서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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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느리기만 하고 이 정도 결과 나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지만 논문 자체가 되게 좀 구성이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논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좋은가에 대한 그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개의 씬을 만들어 가지고 네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디파인, 그리고 자기네들이 옵티미제이션한 식, 그 다음에 유니폼하게 그냥 그 일정한 속도로 가게 하는 그 일정한 속도로 가게끔 하는 어떤 패스를 만들고 또 하나는 그 가속도가 높으면 멀미한다 그랬으니까 그 가속도를 제한하는 어떤 그 씬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똑같은 씬에 방금 보신 리절트 씬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They showed our 3D system can 프라임을 reduce visually induced motion sick. 보셨고요. 유니폼 한번 보시면은 유니폼보다는 얘가 조금 더 빨리 재생됩니다. 이 네, 맞아요. 빠른 경우도 있죠. 오히려 빨라지는 경우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그 스레졸드를 준 거예요. 속도에 대해, 그 가속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돼서요. 그 비교를 했을 때 이 모든 씬들을 옵티미제이션 된 것과 그 다른 세 개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좋은 거를 선택을 하게끔 하는 형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께 더 파란색이 비교한 거거든요. 씬 두 개에 대해서. 그래갖고 다 모두 좋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저희 카메라 다음 패스만 넣으면은 얼마만큼 어지러운지랑 현재 카메라를 유지한지 나오다 보니까요. 액티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사람이 터치패드로 좀 더 앞으로 빨리 가라, 좀 더 뒤로 가라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줄 수 있는 걸로 테스트를 해본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도 네, 그 액티브 자기들 거에 옵티미제이션 된 게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쁘게 다 비교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결론은 네, 자기들께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비교는 인텐션 매칭인데요. 자기네들이 이제 유저 테스트를 해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니폼한 거랑 이렇게 유저 테스트가 유니폼한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유니폼한 것도 멀미를 덜하지만 우리 거는 원래 의도한 카메라 패스를 더 잘 따라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 유니폼 스피드일 때보다 자기네 그 메소드일 때 좀 더 에러가 적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클루전인데요. 일단 리미테이션과 퓨처워크에는 일단 자기네들은 세 가지 뎁스, 카메라 움직임만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멀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다. 뭐 컬러, 쉐이프, 텍스처 등등 뭐 많이 있는데 이거 고려 안 했고 그 다음에 시멘틱 팩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나중에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가우시안 베이스드 웨이팅 아까 보시면 주변 시가 더 웨이트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가우시안을 줬는데 그게 좀 나이브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씬이 갑자기 뭔가 빠르게 오는 씬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금 그 오브젝트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멀미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튀게 된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었지만 그거를 다른 식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멈춰진 환경에서만 지금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컨클루전은 네, 리얼타임으로 자기네들 멀미 안 일어나게끔 그리고 카메라 패스 잘 유지하게끔 잘 만들었다고 얘기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